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한국판 슈드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절세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ETF 투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특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저 역시 작년 말부터 한국판 슈드인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상품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매수할 당시만 해도 한국판 월배당 슈드는 솔 상품이 유일했는데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솔 ETF만 꾸준히 모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타이거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상장시키는가 하면 에이스에서는 기존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 종목을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바꾸고 연 총 보수도 기존 0.06%에서 0.01%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분기 배당에서 월 배당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지지 않고 솔 또한 최근 총 보수를 0.03%에서 0.01%로 낮췄는데요. 이는 8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한국판 슈드의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 신규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 운용사에서 작정하고 출혈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로써 세 개의 상품 모두 총 보수가 0.01%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0.01%는 거의 안 받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경쟁입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많아지자 저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솔을 모아가는 게 좋을지 에이스나 타이거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앞으로 모아갈 한국판 슈드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상품입니다. 제가 직접 장기 투자하는 종목이다 보니 아주 꼼꼼하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세 가지 상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총 보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총 보수는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금이 커지고 장기간 투자할 경우 수익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총 보수는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겠죠. 하지만 8월 9일부로 3개 종목 모두 0.01%로 동일해졌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세 종목 모두 총 보수가 같으니 아무 상품이나 사도 될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보통 ETF 사이트를 방문하여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 이렇게 총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총 보수는 사실 총 보수가 아닙니다.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ETF 운용 보수는 따로 있습니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실질 ETF 총 보수 비용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분명 투자 설명서에는 총 보수밖에 없었는데 4가지가 있다고 하니 뭔가 속은 기분이 들죠. 총 보수 외에도 기타 비용과 판매 수수료, 매매 및 중개 수수료를 투자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타 비용에는 상장 준비, 상장 수수료, 홍보비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의 경우 초기에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 설정 초기에는 자산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매매 및 중개 수수료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도 상장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대개 1년을 기점으로 안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상장한 지 13개월 된 A ETF와 상장한 지 7개월 된 B ETF가 있습니다. 기타 비용을 나타낸 공시인데요. A ETF의 공시 기타 비용은 0.12%고 B ETF의 공시 기타 비용은 0.07%입니다. 그러면 과연 B ETF가 더 괜찮은 ETF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A ETF는 다음 달부터 기타 비용이 고정되어 있거나 줄어들겠지만 B ETF의 경우 1년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기타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는 종목의 경우 운용보수 비교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거와 솔, 에이스 3개 상품 중 상장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넘은 타이거 상품은 후보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비용과 매매 및 중개 수수료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더러 지금 나와 있는 총 보수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순 자산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총 보수가 늘어나는 폭은 다른 상품에 비해 적을 순 있지만 확실한 건 1년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두 상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과 에이스의 총 보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솔의 경우 총 보수가 8월 9일자로 0.01%로 변경되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총 보수는 동일합니다. 판매 수수료는 두 종목 모두 없고요. 이 모두를 더한 실질 부담 총 보수는 솔 상품이 0.3396%, 에이스 상품이 0.2645%로 에이스 상품의 총 보수가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종목의 차이는 약 0.0751%인데요.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에이스 종목으로 갈아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총 보수가 낮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손해가 있다면 좋은 ETF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비교를 통해 한 번 더 검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교는 괴리율을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괴리율이란 ETF의 실제 순 자산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 간의 가격 차이를 얘기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 가치 1,000원인 A 주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상품의 장 마감 종가는 990원이고 두 번째 상품의 장 마감 종가는 1,010원입니다. 그러면 A 주식의 실제 가치에 비해 10원을 더 싸게 샀기 때문에 괴리율은 마이너스 1%가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 1,000원의 가치에 비해 10원 더 비싸게 샀기 때문에 괴리율은 플러스 1%가 됩니다. 여기서 1,000원의 가치를 가진 A 주식을 990원에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싸게 잘 산 거라고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내가 거래하는 시장 가격이 순 자산 가치보다 높으면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리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그리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일수록 더 좋은 거죠. 솔이 상장해서 거래가 되었던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의 괴리율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에이스 상품이고요.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솔 상품입니다. 대략적으로 흐름은 비슷해 보이는데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괴리율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솔의 경우 0.09%, 에이스의 경우 0.06%로 0.03% 차이고 에이스의 괴리율이 더 낮았습니다. 괴리율만 보면 에이스 상품이 솔에 비해 조금 더 싸게 종목을 매수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추적 오차율을 비교해 볼 건데요. 추적 오차율이란 실제 순 자산 가치인 기준 가격과 해당 ETF가 추종하는 기초 지수 간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추적 오차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원조인 슈들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적 오차율이 차이가 나냐면 ETF의 경우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복제 방법과 환율 변동, 운용 보수 등에서 추적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운용사의 역량에 따라서 추적 오차율이 클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추적 오차율이 낮은 상품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해 추적 오차율을 통해서 한국판 슈드가 원저인 슈드를 얼마만큼 잘 따라가고 있냐를 알 수 있습니다. 솔과 에이스의 추적 오차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선은 솔 상품이고요. 주황색 선은 에이스 상품인데요. 딱 보기에도 추적 오차율이 솔 상품이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의 평균 추적 오차율은 0.51%, 에이스는 0.73%로 솔 상품이 평균 추적 오차율이 더 낮았습니다. 이 말은 즉슨 솔 상품이 에이스보다 슈드를 조금 더 잘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솔과 에이스의 배당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성장 ETF이기 때문에 배당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솔의 경우 첫 배당금은 22년 12월에 지급했었고요. 월 배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반면 에이스는 기존까지 분기 배당으로 계속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비교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솔 상품이 월 배당이지만 분기 배당이라고 가정하고 배당률을 한번 입력해 봤는데요. 솔의 경우 2022년 11월에 배당을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있는 23년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간의 배당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는 솔보다 에이스의 배당률이 더 높았고요. 2분기에는 에이스보다 솔의 배당률이 더 높았습니다. 2월부터 7월까지의 배당률을 가지고 6개월간 배당률을 계산해 보니 솔의 경우 1.83,
에이스의 경우 1.71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1년간의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매월 배당금이 조금씩 변동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1분기에는 에이스가 조금 더 높나 싶더니 2분기에는 솔이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죠. 지금까지의 비교를 통해서 솔과 에이스의 최종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질 총 보수는 솔보다 에이스가 조금 더 낮았습니다. 하지만 원조인 슈드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네요. 다음으로 저평가를 알 수 있는 괴리율을 보면 이 역시 솔보다는 에이스 상품이 더 낮았습니다. 추적 오차율의 경우 슈드를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에이스보다는 솔의 상품이 조금 더 슈드를 잘 따라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당률의 경우 지난 6개월간 지급받았던 배당금을 기준으로 제가 1년 배당률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6개월간의 배당금을 기준으로 1년 배당금을 비교해 보니 솔이 3.66%, 에이스가 3.42%로 솔 상품의 배당률이 더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을 비교해 볼 건데요. 솔의 경우 2,594억, 에이스의 경우 1,271억으로 약 2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슈드의 경우 64조로 정말 넘사벽인 가격이네요. 이왕이면 시총이 높은 종목을 고르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조금 더 수월하기도 하고요. 순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타 비용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상으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상품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아직 솔의 경우 상장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 부수가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타이거 상품을 포함하여 세 종목 모두가 1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가 돼야 진정한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솔 상품을 계속 모아오기도 했고요. 지금 와서 에이스로 갈아타야 할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 상품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한호가 낮춰서 팔게 되고 한호가 높여서 사게 되면 그 또한 저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내년까지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계속해서 모아갈 생각입니다. 내년 하반기가 되었을 때 세 가지 종목을 모두 제대로 비교해보고 그때 유의미한 데이터로 차이가 난다면 갈아탈 의향이 있습니다. 오늘 비교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어떤 종목을 모아가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